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5월 31일 화요일 오후 들어 벌써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속적인 변동성 장세에 따라 증시는 상승과 하락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크게 개의치 않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주표자분들, 오늘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조금은 아쉽게도 증시의 현황에 따라 67,400원의 소폭 하락장으로 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는 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일매일 증시 현황에 따라 이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아마 주린이분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어제 증시가 폭등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랬던 증시가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 약간은 좀 실망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실망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빠져나갔던, 사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장으로 이어졌던 원인은 이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가 어렵게 흘러갔던 거거든요. 그랬던 외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연 이틀 동안 좀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무려 150만 주를 매수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 말고 이제 기간에 따라서 증시가 조금은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제표자분들, 이처럼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치, 그러니까 저는 뭐 20년 30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 나감에 따라 사실 삼성전자와 더불어 ETF 종목에 지금 병행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외인들이 들어와야지만 증시는 완벽하게 상승장으로 이끄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옴에 따라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100%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주가는 절대로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함에 따라 우리는 주식수를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쌓아 나감에 따라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멀고도 험난하지만 그 길을 꾸준히 증시가 상승을 하든 또는 하락을 하든 주식 수량을 모아가시는 분들은 이에 따른 정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수를 모아가는 것이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냉철하고 무서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지만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길을 만들 수 있으며 저는 그 길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길을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같이 나아가기 때문에 같이 가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전패점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선전패점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좌측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바로 이제 아래측에 보시면 누구인가요? 바로 인텔의
겔싱어라는 최고 경영자이자 CEO겠죠. 제가 이 두 사진을 왜 가져왔느냐? 정말 요번에 중요한 사건이 좀 나왔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팩 겔싱어 미국의 인텔 최고 경영자가 요번에 바로 어제였죠. 서울에서 같이 좀 이제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협력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1위, 2위의 반도체 회사의 최고 실력자가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여파는 바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좀 방한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파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지 열흘 만에 요번에 팩 겔싱어 CEO가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면서 두 회사와 한미 반도체 업계의 경쟁 협력 구도를 변화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제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초 4억에서 2시간 정도 이 겔싱어 CEO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차세대 메모리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의 부분과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는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산업군이기 때문에 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파운드리, 위탁 생산과 PC 모바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회동은 인텔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인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1, 2위를 다투는 경쟁자이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대체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만 94조를 성과를 거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 또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텔 같은 경우에는 790억 달러를 제치고 2018년부터는 삼성전자가 3년 연속 1위에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반도체 강자들, 그러니까 두 회사는 파운드리의 맞대결을 예고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3월 달이죠. 요 기점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인텔이 정말 막강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이제 포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겠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의 포부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과 이렇게 협력을 함에 따라 앞으로 CPU를 자체 생산하고 칩셋이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위택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협업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텔이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10나노 10나노 기술이죠. 이 기술에 따라 이제 이하의 첨단 미세 공정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와의 협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쟁자인 동시에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에 이제 GAA 그러니까 게이트 얼라운드라고 하죠. 이 기술을 기반으로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인텔은 2025년부터 2나노 공정 양산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분야나 인텔은 중앙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가 되겠죠. 이와 더불어 이제 최강적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이제 DDR5가 되겠습니다. 요 시점에 따라 이제 서버용 LPDDR 모바일 기기, 뭐 이런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환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는 CPU 표준을 선도하는 인텔과 메모리 CPU 이러한 것에 관한 호환성 시험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뭐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를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CXL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디램에 대한 기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에 따라서 결국에는 서버 플랫폼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CXL을 중심으로 강력한 메모리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표점들 결국에는 이렇게 두 CEO,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팩 겔싱어 두 관계에 따라 그에 따라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경기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장과 노태문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 이와 더불어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과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 뭐 이런 이제 부장들과 함께 같이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큰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락의 주가가 빠진다고 한들 이렇게 대형 업체들끼리 미래를 같이 꿈꾸면서 사회의 발전과 그리고 회사의 성장 가치를 끌어올린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는 불사하고 15만 전자, 20만 전자를 향해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 선제표점들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마인드같이 잘 잡으심에 따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기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제표점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